안녕하세요. 동기부여가 정상입니다. 혹시 불이행 효과 들어보셨나요? 이 효과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멈출 때 오히려 결정적인 영감이 떠오른다는 효과를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이 곧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오히려 하던 일과 생각을 멈추고 몸의 긴장을 풀 때 문득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입니다. 불의는 사고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반적인 사고 과정을 잠재의식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통해서 기억 속에 저장해둔 관련 정보를 조합하고 영감 같은 사고를 획득합니다. 이런 상태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중간휴식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책상 앞에서 머리를 쥐어짜 할 때보다 잠시 산책을 하다가 불현듯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혹은 산책을 할 때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등이 있겠죠. 뇌는 이전에 느낀 심리적 긴장감을 없애고 부정확한 부분을 잊어버리며 사고가 일시 정지됩니다. 잠재의식 면에서 독창적인 사고 과정을 형성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베네데트 크레체는 인간의 지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직감이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즉, 직감은 상상 중에 나오는 것이고 논리적 사고는 이성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리적 사고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 이완과 휴식의 불이행 과정을 통해 생각을 직감에 맡기고 뇌에 숨겨진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불이행 효과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1971년 미국의 심리학자 실비에르가 설계한 이 실험입니다. 그는 먼저 성별, 나이, 지식 수준 등이 대체로 비슷한 피해 실험자끼리 세 그룹으로 만든 후 그들에게 똑같은 난제 하나를 생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30분간 생각하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10분간 생각하고 30분간 휴식을 취했죠. 그리고 다시 10분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10분만 생각하고요. 4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며 공놀이, 카드놀이 같은 오락 활동을 즐겼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 첫 번째 그룹은 55%, 두 번째 그룹은 64%, 세 번째 그룹은 86%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실험 결과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의 피해 실험자들이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비에르는 불이행 효과가 문제 해결의 부적절한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촉진시켰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끝까지 매달리거나 자신의 능력을 쉽게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기보다는 정지된 사고방식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안고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나 자신을 몰아치기보다는 잠시라도 밖에 나가 산책을 하는 등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한껏 게을러진 나를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있는 힘껏 무책임한 나로 하루를 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매일을 더 나답게 살 수 있도록이요. 감사합니다. 동기부여가 정상이었습니다.